한국에서 이른바 물뽕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을 대량 밀수해 뉴욕 등 미동부 지역에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연방공무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수천 명의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월드컵 경기 관람 개경 왕복 열차표 가격을 기존 $150에서 $105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FJ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을 대량 밀수해 뉴욕 등 미동부 지역에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7일 GBL 밀매 조직 관련자 11명에 대한 기소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을 잇는 미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며 캘리포니아산 메스암페타민과 한국산 GBL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성기 기준 월약 600리터 규모의 GBL을 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시카고,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로의 확장도 적극 추진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조직원들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 GBL을 세정제와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서울까지 직접 이동해 공급망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사업가 안소연 씨 등 5명이 체포됐으며 GBL 약 1.5톤이 압수됐습니다. GBL은 매니큐어 리무버 원료 등 산업용 용제로 쓰이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신악산으로 변환됩니다. 복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의식 불명, 발작, 심박수 저하, 심각한 호흡 억제, 혼수 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방공무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수천 명의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8일부터 본격적인 여권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10만 이상의 양육비를 밀린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해 당장 여권이 취소될 미국인은 약 2,700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만간 제재 대상을 $2,500 이상 체납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1996년에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갱신할 때만 제재를 받았지만 새로운 정책 아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체납 명단을 넘기는 즉시 국무부가 기존 여권을 무효화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관련 계획이 처음 보도된 이후 여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한 수백 명의 부모가 서둘러 체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이 취소된 사람은 더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해외 체류 중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대사관을 방문해 귀국용 긴급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월드컵 경기 관람 개경 왕복 열차표 가격을 기존 $150에서 $105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올여름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관람 개경 왕복 열차표 가격을 기존 $150에서 $10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J 트랜짓은 7일 기업 후원금 확보를 통해 승객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컵 열차표는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13일부터 판매되며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NJ 트랜짓은 현재도 추가 기업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다며 민간 후원이 더 확보될 경우 티켓 가격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피파가 팬들의 교통비 부담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FJ
I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 체류기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유학생 체류를 고정기간제로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OMB 심사는 연방규정 시행 직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르면 올가을 학기 이전에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학위 과정에 따라 2년, 4년 등 고정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나 논문 일정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새 규정 아래에서는 체류 연장 때마다 이민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되면서 사상 첫 재외국민 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을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헌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 준비도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포함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의무 명시, 헌법 제명 한글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미국인 승객 6명이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CDC는 지난 7일 긴급 운용센터를 가동하고 한타 바이러스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대응 단계는 3단계 중 가장 낮은 레벨 3이지만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관과 과학자, 의료진 등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네덜란드 국적 부부와 독일인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명의 의심 환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5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안데스 계열 한타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설치류 감염 외에도 드물게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귀국한 미국인들이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미국 내 과일향 전자담배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청소년 흡연 증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FDA는 지난 5일 서부 기반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의 일부 가향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제품에는 멘톨 계열과 과일향 제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FDA가 담배향이 아닌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공식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FDA는 청소년 선호도가 높은 과일향과 캔디향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향 전자담배 심사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업계의 로비와 정치권 압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승인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FDA 마티 마카리 국장의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FDA는 이번 승인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연령 확인 기술과 마케팅 제한 조치가 청소년 접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자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소득별 가솔린 소비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3월 말 가솔린 값은 무려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가솔린 소비량은 3% 감소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연봉 4만 달러 이하를 저소득층, 그리고 12만 5천 달러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주유비 지출은 저소득층에서 12%,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솔린 소비량은 저소득층에서 7%,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1% 감소했습니다. 가솔린값 상승으로 두 소득층 모두 주유비를 더욱 많이 지출했지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솔린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일상생활에도 더욱 큰 지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저소득층은 가솔린을 절약하기 위해 카풀과 대중교통을 대신 이용하거나 이동 횟수를 줄이는 등 자가용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했던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게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1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며 원고 업체들에게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기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2명이 대형 회색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탐방객 2명이 지난 4일 오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대표적 간헐천인 올드 페이스풀 인근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NPS 관계자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탐방객들의 부상 정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발생을 신고한 시민에 따르면 부상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의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5곳 이상의 탐방로를 폐쇄했습니다. 추가로 공원 측은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동물 흔적과 배설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탐방객들은 곰과 적어도 100야드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곰 공격으로 부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해 인근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일부를 아우르는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에는 1천여 마리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나서면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최대 $95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24년 존재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AI 기반 시리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들이 최신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출시되지 않은 기능을 마치 즉시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대상은 지난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미국 내 약 3,700만 대의 기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은 기기당 기본 $25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신청 규모 등에 따라 최대 $95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 내 구매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폭 예비 표결에서 0% 인상 가능성을 포함시키면서 약 250만 명의 뉴요커들이 임대료 동결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970년대 한국영화 특별전 코리안 시네마 셀룰로이드 피벗 1970년대를 개최합니다. 5월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민권센터가 오는 17일 플러싱 YMCA에서 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4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인기버거 브랜드 체인인 쉐이크샤크가 5월 내셔널 버거의 달을 맞아 매주 다른 메뉴의 싱글 버거를 $10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일 UFO 등 미확인 이상현상과 관련한 정보 자료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로 올라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가 고객이 직접 음료를 따라 마시는 셀프 음료대를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5분, 해지는 시간은 8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900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이날 축하 공연과 중고 바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